그리고 충남지사 후보 해야죠. 민주당 후보도 박수현 후보도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잡음들이 많습니까? 또 여성 문제로 어제도 뭐 여기 서여지영 의원님 네. 네, 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박수현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덮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뭐 이게 뭐 불법하다 적법하다 뭐 그 부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조금 비겁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본인의 자녀까지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냐. 마치 자녀를 방패 삼아서 그 자녀가 약간은 좀 뭐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그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굳이 언급을 하셨어야 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 여러분께 이 귀중한 시간에 꼭 한 말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극우 유튜버 온라인에서는 저 박수현 후보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발행한 이런 증명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원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다 증명했고 검찰이까지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또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 아내와 발달장애의 딸, 이 가족을 흔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정치가 중요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강탈하는 짓입니다. 제보 받았습니다. 현수막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박수현의 정책으로만 비전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본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의혹에 대처하는 자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않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막 반박에 재반박 언급, MBN에도 진실은 오리무중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게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예전에 내연녀를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과 이런 주장이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지금 현재 부인이 그 당시 공천받은 시의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공천을 줄 때는 박 후보 측은 그 공천을 줬을 때는 내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누가 하냐고. 그걸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그러니까 의혹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박수현 후보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니 저도 박수현 의원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그나마. 근데 어찌됐든 간 선거 전에서는 저런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아닌 이상. 그래서 박수현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불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박 후보 측은 뭐 내연녀 관련해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고요. 그리고 공천 특혜 논란 이 부분도 그때 그 당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도 뭐 이 일정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 층에서는 아니 뭐 선거라는 것이 없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선거전인데 어찌됐든 간에 티끌만치의 어떤 의심이 갈 만한 정황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게 뭐 이 충남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박수현 의원 후보가 어떤 보여주고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 자질론이에요. 자질론. 김태형 후보가 어떤 충남지사로서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릇론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혹 제기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은 거의 뭐 이 자질과 구도의 그러니까 인물과 구도론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저는 보니까 저기 김태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서는 접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여론조사를 또 띄웠어요. 띄워주셨구나. 네, 띄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충남 예산과 당진이기 때문에 충청도에 대해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분들은 내색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십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데서 접점이 되고 나서 충남, 대전, 충북이 붙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요. 상을 봤을 때 선을 넘으면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한쪽이 권한이 쏠렸을 때 자제나 절제가 안 되고 폭주하고 있는 영상. 그리고 양반이잖아요. 충청도 네. 양반 이런 네. 표현이 있는데 아니 자기 재판 자기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없애겠다? 네. 이게 뭐지? 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있는 인천 쪽에는 충청 분들이 많습니다. 네. 30%가 넘거든요. 이분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민심의 풍향계를 충청권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인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충청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느리게 움직이지만 움직이면 또 쭉 갑니다. 그러니까 충남 민심이 인천에는 미쳐요. 네. 왜냐하면 충남 분들이 인천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당진, 서산 워낙 그러니까 인접지이기도 하고 뭐 요즘에 인천이 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대부분 인천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충청도 그 민심이 인천에까지 천안시 그다음에 아산 당진 그다음에 뭐 보수세가 센 데와 진보세가 센 데가 혼재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등을 우리가 지역별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태흠 지사의 어떠한 신승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서울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선거운동이 좀 중단된 상태인데 어제 그 그제군요.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에 성동 미래 일자리 조직회사 측근 사이 챙겨주기 공세를 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 후보 측은 애초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주식회사였고 성과도 좋아서 300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가지고 네. 그 한 20%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예전에 또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수익 사업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수익 사업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보면 문제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았던 보면 진보 세력들의 자기 목 챙기기 위한 네. 그냥 일자리 만들기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민단체라든지 이거 주변 반개,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것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어제 정원호 후보가 어제 뭐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관련한 얘기를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나 듣던 중에 약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침 좋은 사업인데 이걸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니 그러면 측근이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뭐 개돼지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일 수 있어요. 왜 그걸 본인의 측근들이 그걸 수익을 가져가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걸 문제 삼는 거지. 어제 그 국회 소통관에서 어떤 지금 오세훈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사업이 좋고 나쁜 걸 다 떠나서 왜 주변 측근들이 이런 걸 해먹고 있냐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겠죠. 부패 카르텔이 아니냐. 네. 누가 좋은 사업 그러면 좋은 사업이면 측근에 다 나눠 먹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겠네. 대통령도 측근들을 다 나눠줘도 좋은 사업이면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측근들을 알받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접근법이 다르다니까. 아니 그러면 나쁜 사업을 해야지만 나쁜 거고 좋은 사업을 우리 측근들이 나눠서 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 그럼 뭐야? 그럼 오세훈 후보 지금 저는 진짜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하거든.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 시정을 하면서 시민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이런 것들이 뭐 900억에서 200억, 150억 줄었나?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진짜 아니 시민단체한테 왜 우리 세금들이 나가냐고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 플러스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중에 잘 되는 데는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구성원들의 면면을 봐야 되는 거죠. 뭐 봤을 때 이게 다른 지역과 달리 20%를 민간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비율이. 그렇다면 20% 비율을 냈는데 거기에 또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른바 구청에서 딱 컨셉을 잡아서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일정 부분 거기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사람들 챙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키가 크지도 않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왜 키다리 아저씨냐? 그야말로 그때 정권은 뺏겼는데 서울을 아지트 삼아서 따뜻했죠. 본인들의 어떤 카르텔을 유지시키는 네. 나눠주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네. 좋은 키다리 아저씨였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방법이 다 똑같아. 유사해. 아니 무슨 뭐 매뉴얼이 있나 봐. 그 안에. 외부 개방직으로 연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딱 그 모집 요건도 사전에 다 맞춰요. 그것도 오히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봤냐면 거기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방법까지 다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뽑히거든요. 요건을 딱 넣도록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보면 서류상은 다 맞아. 이상하지 않아요. 딱 보면 적합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요식행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지원자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명 있어 지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호랑 들러리 그때 서주는 거지. 네. 칸쿤 여행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여행을 갔다 온 그 여자분. 칸쿤까지 왜 나옵니까? 아니 그 여자분도 보면 6급인가 하다가 4급까지 갔잖아요. 네. 그게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는? 네. 참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워낙 지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 오늘부터 또 이제 내일까지가 여론조사 피크 기간이죠. 네. 이건 아마 내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예요. 요거는 뉴시스가 의뢰했고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거주 1,002명 무선 가상번호입니다. 자, 41.7대 41.6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세 분석을 할 때 서울 지역은 이제 접전 지역이라고 분류가 된 곳서 양당 공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민주당은 지금 약간 엄살 작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엄살 이게 작전. 물론 많이 붙은 건 사실인데 왜냐하면 지지층이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놀러 가지 마시고 내일부터 사전투표 무조건 사전투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사전투표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요즘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그 논조는 여기서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이걸 접전이라고 일단 좀 물론 뭐 사실상 접전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 지난 대선 이후 패배 이후에 어떤 첫 번째 선거기 때문에 지지층 복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진보 진영은 굉장히 그 활성화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투표나 여조에 대한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서로의 아마 입장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최근 계속 이 접전이니까 우리 힘들다 저는 약간의 엄살이 끼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12시까지 다 됐네요. 네, 이제 여러분 식사로 가십시오. 자, 오늘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뭐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김형주 의원님과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오늘처럼 유영아 의원님처럼 전화 연결이 필요하거나 급박하게 좀 돌아가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 전화 연결도 다시 또 연결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두 분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를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 올리겠습니다. 꾹꾹.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